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9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96일차예요. 그죠? 네. 오늘 퓨처셀프 266페이지예요. 266페이지에 단계 6번째,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해라.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바쁘다고 하는 사람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그랬어요. 267페이지 볼게요. 당신의 일정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나의 일정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하고 있고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어느 곳에 전념을 하고 있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의식 성장, 의식이 되어야 모든 것들이 부자도 되고 의식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를 알겠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선순위가 그쪽에 돼 있어요. 토요일도 서울 가서 듣고 막 계속 우선순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2번 듣는 분들, 1번 듣는 분들,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전념을 하는 거를 의식 속에 듣고 그걸 통해서 또 사업도 하고 가정생활, 남편, 아이들 이렇게 뭐 수도 없어요. 이 삶이라는 거는 수도 없이 뭐가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이 먼저다라는 그런 게 이제 그게 의식이 먼저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저는 두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향해서도 뭔가 전념이 좀 덜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좀 강의를 들어보면서 좀 무엇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또 될 것 같고요. 또 볼게요. 사람들의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 대면 회의나 화상 회의 같은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거나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보다 미래에 있는 나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진짜 부자는 미래의 나에 두고 있는 거죠. 미래의 나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과거 몇 년 동안 나의 일정에는 수많은 약속과 회의가 회의가 넘쳐났다. 발음이 갑자기. 대부분은 덜 중요한 목표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일이었다.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목표, 덜 중요한 목표, 중요하지 않은 목표나 정신을 산만한 데 쓰고 우리는 오랜 시간을 감정에다 쏟고 있어요. 지금도 감정에다 쏟고 있어요. 감정에 집중할 것이냐, 일에다가 집중을 할 것이냐. 그렇죠? 감정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에다가 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 이하예요. 감정은 200 이하에서 완전히 감정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다 보면 200 이상이 넘어가야 돼요. 돈의 에너지는 205예요. 200이 넘어가려면 감정에다 집중하지 않고 어떤 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목표에 가지 못하죠. 목표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가 집중을 하고 있나? 정신이 산만하다, 감정에 쏟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시급하지만 중요하지가 않다. 나의 일정에는 책을 쓰는데 배정한 시간이 없었다. 그 상태에서 수백 개의 블로그, 게시글과 몇 권의 책을 썼다. 글쓰기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우선순위라고 말하면서도 일정은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글을 썼으니 말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6단계는 미래의 나를 중심으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제대로만 한다면 6번째 단계의 원칙은 생산적인 결과를 10배 또는 100배 더 많이 안겨준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미래의 내가 되는 거는 현재의 내가 감정에 몰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빠져 있어요. 투사를 해요. 투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쵸? 한 번씩 빠져요. 계속 빠지죠. 저도 그래요. 한 번씩 감정적으로 빠져버리는데 감정적으로 빠져버리면 일의 능률이 전혀 안 나요. 무거운 아주 맷돌을 지고서 그냥 어깨에 지고 낑낑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풀려나야지만 내가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네, 우리 손희경님. 네, 오래간만에 오늘 참석을 해주셔서 오늘 쉬는 날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잊지 않고 참석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음, 미래의 내가 되는 진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100배, 내가 10배, 100배를 더 많이 그 일정에 효율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따라오게끔 하려면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미래의 나. 내가 미래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인가?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무엇인지, 목표가 있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근데 내가 목표는 이쪽에서의 성과가 어느 정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이쪽은 성과가 적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요. 요거는 나 혼자만 해도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도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함께 어울리는 걸 의외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서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아,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어서 혼자 어릴 때 신념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내가 진짜 원하는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 얼마를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는 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우,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얼마를, 어,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원하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원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전념하고 집중돼서 하는 거는 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저를 볼 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고 하는데 또 거기서 집중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음, 내가 미래를 내가 설정을 해뒀다면 내가 시간을 지배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래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급한 거부터 하면은 시간이 나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허덕허덕거려요. 그런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당신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느냐, 내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느냐, 시간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시간에 쫓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죠. 미래의 내가 되는 6단계는 미래의 나를 중심으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이고, 제대로만 한다면 6번째 원칙은 생산적인 결과를 10배 또는 100배 더 많이 안겨준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만나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 건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어. 발전이 없죠.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놀고 대화는 나랑 비슷한 사람과 하고 싶어 해요. 그게 편안하거든요, 에고는. 나랑 비슷한 사람과 놀게 되면은 어,
네, 나와 비슷한 사람과 놀면 나와 비슷한 상태밖에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일을 할 것이고, 누구와 함께 많은 대화를 할 것이고, 어떤 책을 읽느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의식이 높아지는 책을 읽느냐, 아니면 소설책, 폭력적인 거, 그런 거를 또 보느냐, TV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적인 것도 있고, 막 분노 막 표출하는 것도 있고,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TV 볼 시간은 없어요, 제가. 그냥. 예, 그래서 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에 댄 설리번과 나는 네 가지 자유에 대해 다룬다. 첫 번째, 시간의 자유. 두 번째, 경제적 자유. 세 번째, 관계의 자유. 네 번째, 목적의 자유. 당신의 시간은 무엇에 전념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결코 숨길 수 없다. 돈과 인간관계, 목적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시간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 시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금전적인 돈에 대한 자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만 많고 돈은 없어. 그럼 골 때리잖아요. 골 때린다.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어. 노숙자들. 그쵸? 근데 돈은 많은데 또 돈을 쓸 시간이 없어. 전문가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낮에 보면 막 맛집 가면은 막 여자들이 드글드글한데 의사 선생님들은 돈 쓸 시간이 없죠. 돈만 벌고 있고 쓰는 사람은 따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어, 당신이 시간을 무엇에 전념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도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돈과 인간관계, 목적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서 목적, 관계의 자유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간의 자유를 획득하는데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는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제거하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제거해라.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 그건 알아요. 의식 수업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일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못 가요. 애 때문에 못 가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못 가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죠. 제가 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시간의 주도권을 제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쳐다를 안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시간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일이 더 단순해지고 쉬워질 수 있다. 자신의 시간이 덜 중요한 목표와 덜 중요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게 그냥 놔둔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에 좌우되게끔 덜 중요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된다면 원하는 미래의 내가 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거야. 시간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한 가지는 시간이 자신 외부에 있는 요소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자신 내부에 있는 요소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위대한 도약에서 저자 게이 핸드릭스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뉴턴식 시간과 아인슈타인식 시간으로 설명한다. 아인슈타인식 시간에서 시간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뉴턴식 시간은 시간의 부족함을
가정하기 때문에 긴박감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의 요소 때문에 내부의 감정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긴박감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요소 때문에 내부의 감정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움직인다면 감정이 휘둘리는 일이 없죠. 근데 외부에 의해서 되면은 감정이 휘둘리는 거야. 맞는 거예요. 아직도 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를 쳐다보고 아, 저 왜 저러지 하는 두려움. 근데 결국은 그게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놓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아직도 끊임없이 계속 완전히 투사에서 벗어나면 어휴 막 350 이상 껑충 올라가죠. 곧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갈 거라는 나에게 각성을 하고 네, 올라간다는 그래서 껑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내부의 감정에 불편한 거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부의 감정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외부에 투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투사면 괜찮은데 또 나쁜 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밖에다가 보고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죠. 또 볼게요. 조 디스펜지는 뉴턴의 물리학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반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결과를 유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결과를 유발하는 일에. 네. 그래서 당신이 결과를 유발하고 있을 때 양자 세계는 생각, 에너지, 행동에 반응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신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원인이다.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결과의 원인이라는 거야.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거는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있다. 결정도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그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고 뭐 때문에 안 돼요.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떻게 해볼게요. 그거는 미래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못 들는다는 건 지금 결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거는 미래에도 결정이 날 수가 없어요. 외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도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부자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한 주도권을 가지고 현재 내가 과거에 생각하는 것도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것도 지금이에요. 자꾸 과거에 못 해줬다는 것 때문에 자꾸 풍덩 빠져들어가죠. 죄책감에. 30이에요. 아주 에너지가 낮은 단계라서 뭔가 일을 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과거에는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의식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거고, 지금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도 지금 생각하고, 미래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옛날에 엄청 얘기를 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요. 그때 돼서 보고요. 아니요, 지금 결정 안 되면 그때도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을 대해보고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그때 결정을 해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냥 딱 보고 그래서 장형인가? 장형. 머리형들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장형은 그냥 내가 됐나 하면 있죠. 됐다 하면서 바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딱 보고 그냥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즉흥적이라고 라는 얘기도 저희 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계획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죠. 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해야 되는 거는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 깨달음 시크릿을 입금을 했어요. 깨달음 시크릿이. 내가 발전하는데 제일 큰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발전해 나가는데 누구에 의해서도 내가 의식이 좋아지고 높아지잖아요. 200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몸에 시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을 때는 시간에 지배당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높아지면 어때요? 내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직업도 바꿔버리죠. 직업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 시크릿 의식 수업은 꼭 이렇게 1순위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줄 생각인가?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그럼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나를 생각하는 것도 의식이 높았을 때 하는 거고요. 시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도 의식이 높았을 때 하는 거고요.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의식이 높았을 때 하는 거고요. 모든 것들은 의식이 먼저예요. 의식. 그리고 의식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생기면서 몸을 골라서 가지고 오잖아요. 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몸은 제일 가짜예요. 몸과 마음은 가짜다. 진짜 나의 실체는 의식이다. 그래서 의식 높이는데 먼저 올라가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스스로 주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덜 중요한 목표에 no라고 말할수록 덜 중요한 목표에는 no라고 말할수록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가 있다. 더 열정적으로 전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최근 내가 진지하게 검토한 문제다. 나는 코비가 제안한 대로 중요한 일을 먼저 넣기로 결심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정했다. 일요일에 3일이면 1년에 대략 150일이다. 이 시간을 오직 가족을 위한 일과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데 쓰기로 했다. 일로부터 심리적 분리는 직업 심리학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개념으로 일의 스위치를 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의 스위치, 계속 일을 하거나 항상 업무에 돌입한 태세로 지내며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몰입, 창의성, 높은 성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전한 휴식도 중간에 취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쉬어요. 그쵸? 네, 쉬어가면서 하는데 너무 길게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길게 쉬지 않는지, 내 시간 관리,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좀 있죠. 네. 내가 일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를 두 가지 좋은 책을 더 많이 쓰는 것과 유튜브 영상을 많이 제작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그 둘을 생각만큼 잘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두 가지 일을 먼저 하기로 계획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글을 쓰고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다. 이때는 아무리 흥미롭고 중요한 일이라고 약속을 잡지 않는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1시 이후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약속을 몇 군데 잡는다. 그런 약속에는 코칭 통화, 팟캐스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하는 일 등이 있다. 일정의 미래의 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시급한 문제라는 급한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놔두기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급한 거를 놔두고 지나갈 수가 다른 거부터 진짜 중요한데 긴박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거. 긴급한 거 먼저 하면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 그쵸? 중요한 것을 먼저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시간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한 불을 끄지 않고 시급한 문제라는 급한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놔두기랑 절대 쉽지가 않다. 우린 급한 거부터 하잖아요. 급한 거부터 그냥 막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일들은 쉴 새 없이 생긴다.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시간이라는 덫에 빠져 시간에 얽매인다. 그들은 시간을 지배하고 창조하지 못한다. 나중에 더 의식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대요. 시공간이 없대요. 왜?
본체가 의식이라는 건 에너지라는 거잖아요. 에너지는 시공간도 없고, 공기도 그렇잖아요. 공기. 보이지 않아요? 여기 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그냥 하나로 다 통합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어느 에너지가 어느 에너지, 어느 공기 속에 들어가서 또 막 냄새까지 나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냄새가 좋은 향, 나쁜 향, 우리는 거기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어쨌든 또 나쁜 향이 나는데 멀리 떨어지면은 또 냄새가 나지 않고 이렇잖아요. 에너지도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에너지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 내가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을. 멀리 떨어지면 약하죠. 그냥 나 혼자의 에너지로 있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좋아지면 모든 것들이 시급한 거에 쫓아다니지 않고 느긋하게 하면서 일 처리는 다 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시급한 문제. 그쵸? 절대 쉽지 않은데 시급한 일들은 쉴 새 없이 생기게 되는 거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전히 시간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거고. 엄청나게, 그쵸? 그래서 시간을 지배하고 창조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가기보다 덜 중요한 목표에 몇 초 동안, 몇 초도 낭비하기가 싫어진다. 한 달 전에는 예스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은 절대 사절이다. 일정을 더욱 치밀하게 관리하며 첼시에게도 더욱 철저하게 걸러내서 일정을 계획하라고 지시한다. 일정을 철저하게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관리를 할 때요. 저희는 그 왜 탱크와 하루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내가 해야 될,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매일매일 하는데 시간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스케줄 노트가 있잖아요. 시간 관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 시간에서 중요한 건지 그거를 제가 쓰지 않고 그냥 매일 했던 행동을 쭉 하는데 한번 시간 관리를 다시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인간관계 하는 거 보라색 시간을 써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걸 집중하는지, 내가 파란색과 성과에 있는 핑크색이 있는 건지, 핑크색, 파란색 교육 듣고 자기 개발하고 노란색 자기 개발, 이게 진짜 어느 순서인지 내 일정을 한번 다 적어보시면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분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바쁘게 또 부산을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오늘 오나 봐. 그치? 쉬는 거야? 아, 일도 잘한다면서 우리 예쁜 일도 잘한다고 소문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의식 수업하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차가 넘쳐나가지고 차가 한 대 더 늘어나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네, 어, 네. 시크릿 입금 안 하신 분들 입금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